안녕하세요, 부천나입니다. 오늘 설명드릴 주제는 청약 당첨 후 자금 조달 계획서의 모든 것이라는 주제로 설명을 드릴 텐데, 자금 조달 계획서에 관한 영상을 만들어 달라는 분들이 많으셔서 만들었고, 제가 계속 설명드리겠지만 이 자금 조달 계획서는 어렵게 생각하실 필요 없어요. 이 계획서라는 게 중요한 거고, 그 다음 이 증여세, 제가 뒤에 보면 증여세랑 이 차용증을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 금액, 최선의 금액, 이자 안 내는 그 금액을 엑셀로 다 만들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처음 보실 수도 있는 자료인데 제가 뒤에 다 설명드릴 테니까 이 차용증 쓰실 분들은 꼭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바로 시작해 보겠습니다. 영상 보시기 전에 여기 좋아요랑 구독 한번 부탁드릴게요. 우선 순서로는 목적, 범위, 작성 방법, 그 다음 뭐 증여세 차용증이랑 이 뒤에 제가 시나리오도 넣었는데 이 순서대로 제가 설명을 드릴게요. 자, 여러분들 이거 자금 조달 계획서 내라고 하면 우선 겁부터 먹으시는데 자, 전혀 그럴 필요가 없는 게 자, 1번 말 그대로 자금 조달 계획서예요. 제가 이 첫 번째랑 이 두 번째 이 말을 계속 얘기할 건데 자, 계획서예요. 계획서가 뭐죠? 저희가 계획서를 쓰고 나서 나중에 이 계획대로 안 하면 어떻게 되죠? 처벌을 받나요?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중요한 거예요. 이거는 순전히 계획서지 이거대로 하라는 법은 아니다. 그러니까 너가 지금 자금을 마련할 수 있는지 그 계획을 보는 것이지 지금 이거대로 무조건 하라는 소리는 절대 아닌 거예요. 그러니까 우선 첫 번째로 이거를 가장 먼저 명심을 해야 돼요. 그래서 계획서라는 거를 절대 잊지 마세요. 그러면 전세를 낸다고 처음에 계획을 했어요. 제가 대출 받아서 들어갈 수도 있는 거잖아요. 이건 모르는 거죠. 내가 나중에 전세를 내려고 했는데 다 완공되고 나니까 내가 살고 싶어. 그러면 대출 받아서 들어갈 수 있는 거고 처음에는 내가 대출 받아서 직접 살려고 했는데 나중에 때 보니까 전세 줄래. 전세 줄 수 있는 거예요. 이거는 진짜 순전히 계획서라는 거를 명심해 두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자, 이 자금 조달 계획서의 목적부터 알아야 돼요. 이거를 도대체 정부에서 왜 자꾸 쓰라고 하는지, 왜? 도대체 왜 쓰라고 할까요? 이유는 단 하나예요. 세금. 뭐, 금수저라고 불리는 부모님한테 돈을 받아서 10억, 20억짜리 집을 사는 사람들의 불법 증여를 막겠다는 게 가장 큰 이유죠. 그러니까 이 세금을 거두려는 게 주 목적인 거를 잊으시면 안 돼요. 그러니까 이 두 가지의 개념을 잡고 이 자금 조달 계획서를 보면 정말 쉬워집니다. 이거는 제가 뒤에 다 설명드릴게요. 부모로부터 받은 돈이나 뭐 여러 방면으로 세금 없이 얻은 수익에 대해서 세금을 거두려는 게 가장 큰 목적이에요. 자, 그래서 이 두 개의 관점에서 이거를 쉽게 적는 방법을 제가 다 알려드릴게요. 그 다음 이 증여세. 뒤에도 설명드릴 테지만 증여세는 내지 마세요. 이것도 제가 다 설명드리겠습니다. 간단하게 자금 조달 계획서 제출 범위부터 알아볼게요. 이게 작년 10월 19일인가 그때 발표된 건데 이게 지금 어떻게 바뀌었냐면 투기 과열 지구는 모든 주택, 자, 조정 대상 지역은 모든 주택, 비규제 지역은 6억 이상 주택에 대해서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하는데 중요한 거는 뭐 제출하는 건 오케이라 이거네요. 제출하는 건 상관없어요. 근데 증빙 서류, 투기 가열 지구는 증빙 서류가 필요하대요. 나머지는 증빙 서류가 필요 없죠. 그래서 제가 설명을 어떻게 드릴 거냐면 이 두 개를 나눠서 설명드릴 거예요. 증빙 서류가 필요한 아이는 어떻게 준비를 할 것이고 이 증빙 서류가 없는 아이들은 어떻게 적을 것인가에 대해서 제가 이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자, 우선 가장 첫 번째 방법인데 자, 이게 자금 조달 계획서죠. 그냥 본인 돈이 있다면 사실대로 적어라. 그냥 이건 고민할 게 없어요. 만약 6억짜리 집을 산다고 생각해보면 본인이 지금 6억을 가지고 있어요. 그럼 고민할 거 없어요. 그냥 여기 예금액 6억 적고 끝내면 뭐 아무 문제 없이 끝나는 거예요. 고민할 게 없죠. 근데 여러분들이 이 영상을 보시는 이유는 뭐죠? 이게 아니라서 그런 거죠. 그래서 어쨌든 본인이 돈이 있으면 뭐 고민할 거 없습니다. 그냥 사실대로 적으시면 돼요. 자, 그 다음 본격적으로 설명을 드릴 텐데 자, 아까 제가 두 개로 나눠서 설명드린다 했죠. 자, 조정 대상 지역이랑 비규제 지역은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하지만 증빙 서류는 필요 없다고 했죠. 자, 요 두 개는 묶어서 제가 지금 설명드릴게요. 자, 이거 한 번 더 말씀드리지만 자, 이거 영상 내내 제가 말씀드릴 거예요. 말 그대로 이거는 자금 조달 계획서이다. 자, 이 부분을 명심하시고 두 번째, 오로지 세금을 거두려는
목적이다. 자, 이 두 개의 관점으로 접근을 할게요. 자, 예를 들어서 집값이 7억이라고 칠게요. 그 다음 주변 전세가를 찾아보니까 한 4억 정도 해요. 자, 이런 집에서 이거 가정을 했습니다. 자, 연봉이 6천만 원이고 한 5년 정도 일했어요. 그 다음 이제 평균 1년 정도 카드 사용 내역을 보니까 한 2천만 원 정도 되고, 그러면 여기서 아셔야 될 게 뭐냐면, 여러분들 제가 여기 2번이 뭐라 그랬죠? 국세청은 세금을 거두려는 게 주 목적이에요. 그러면 저희가 이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제출해서 국세청이 본다고 하면 가장 뭘 먼저 조사를 할까요? 가장 먼저 조사하는 게 바로 연봉이에요. 이 사람이 지금 연봉을 얼마만큼 벌었는지 아마 쫙 계산을 해볼 거예요. 계산하고 거기서 뭘 빼겠죠? 1년 동안 사용한 거 카드 내역을 쫙 빼고 남은 돈이 있을 거 아니에요? 남은 돈이 이제 이 예금액을 넘어가지 않는다면 조사를 할 필요조차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기준으로 봤을 때 이걸 계산해보면 얼마죠? 자, 1년에 4천만 원씩 남는 거죠. 5년 정도 일했으니까 2억 정도. 지금 표면적으로 이 사람이 지금 국세청에 신고된 거는 2억 정도를 가지고 있는 게 맞는 거예요. 그럼 단순하죠? 자, 이 2억을 여기다 적어주시면 돼요. 자, 2억 적었죠. 그 다음 주변 전세가가 4억이잖아요. 자, 그러면 여기다가 4억을 적으시면 돼요. 자, 여기 임대보증금에다가 4억. 여기 제가 신용대출을 1억이라고 적었는데 1억을 적으시면 안 되죠. 왜냐면 지금 1억 이상 적으면 회수가 되니까 9,900만 원이라고 할게요. 그래서 신용대출 9,900만 원. 자, 이렇게 적으시면 끝입니다. 엄청 쉽죠? 자, 여기는 제가 뭐라고 했죠? 저희 증빙 서류가 없다고 했죠? 지금 제가 이렇게 적었으면 과연 국세청에서 조사가 들어올까요? 안 들어올까요? 들어올 이유가 없죠. 국세청에서 잠깐 스크래핑을 해서 계산을 해봤는데 뭐 예금 2억, 2억 정도 되네? 그다음 신용대출, 그쵸, 신용대출 9,900만 원, 뭐 오케이. 그다음 여기 주변에 전세가 4억이래요. 진짜 이 주변에 찾아보니까 4억이래요. 그러면 이 계획서는 문제가 있다 없다? 전혀 없는 거죠. 소명하라고 이렇게 날라오지도 않는 거죠. 자, 근데 여기서 사람들이 이제 또 질문을 많이 하시겠죠. 뭐냐면, 아니 나는 지금 2억도 없고 해서 부모님한테 돈을 뭐 2억 정도 받았다. 그래서 이거 차용증 지금 쓰고 다 했는데 이거 지금 여기다가 적어야 되지 않냐 라고 하시는데, 자, 제가 여기 2번에 뭐라 적었죠? 제발 본인 스스로 세금이 낼 행동은 제발 하지 마세요. 지금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본인이 실제로 부모님한테 2억을 차용증을 쓰면서 빌렸어요. 그러면 이자를 뭐 4점 몇 프로로 해서 잡았겠죠. 자, 그러면 이거를 여기다 적는다. 여러분들이 여기다 적는 순간 뭐가 되는 거죠? 바로 국세청에서는 이거를 이제 기록하기 시작해요. 자, 기록하기 시작하면 뭐가 되죠? 자, 이제 추적이 들어갑니다. 이제 실제로 이게 이자를 주고 있는지, 이 돈을 갚았는지. 그러니까 이 말은 뭐냐면 지금 본인 스스로 국세청에 족쇄가 되는 행동을 하는 거예요. 만약 진짜 본인이 뭐 차용증을 쓰든 뭐든 했다고 해도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건 뭐다? 자, 계획서입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계획서예요. 이건 계획입니다. 사실이랑 연관 짓지 말고 그냥 계획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편하게 지금 다 말씀드리고 있으니까 이걸 이용하시면 돼요. 본인이 뭐 주택담보대출 할 거다. 근데 이 담보대출 지금 계산하기 귀찮잖아요. 뭐 지금 얼마 나올지도 모르겠고, 나중에 실제로 여기 시가가 얼마인지도 모르고, 조정지역 대출이 얼마 나오는지도 모르겠는데 여기다 도대체 얼마를 적어야 되는지 이런 거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주변 전세가 4억이다. 그냥 4억 적으세요. 적고, 그 다음 1번. 국세청이 봤을 때 이상한 것만 적지 말자.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본인 연봉이 아까 6천만 원이라고 했죠. 카드 사용액이 2천만 원이에요. 단순하게 계산해보면 2억이잖아요. 자, 근데 여기다가 본인이 5억을 적었다. 자, 이렇게 적으면 어떻게 되겠죠? 이것도 국세청한테 날 조사하세요 라고 이제 말하는 격이에요. 그러니까 이런 이상한 것만 안 하면 돼요. 자, 또 이상한 게 뭐가 있을까요? 자, 보유 현금을 제가 1억을 적었어요. 예금에다가 뭐 2억 적고. 자, 그럼 이 1억은 도대체 뭐가 되는 거죠? 국세청이 봤을 때 이 사람은 지금 소득이 계산해보니까 2억밖에 없는데 현금에다가 1억을 적었네? 1억은 부당이익이죠? 부당이익이라고 판단하고 바로 소명해라고 연락 올 거예요. 국세청이 딱 봤을 때 이상하게 되는 것만 안 적으시면 돼요. 뭐 지금 집이 7억인데 주택담보대출을 6억 받겠다. 지금 말도 안 되는 소리죠? 그러니까 이런 것만 안 적으시면 돼요. 또 뭐가 있을까요?
이상한 것들. 지금 주변 전세가가 4억인데 나는 지금 전세를 7억에 받을 거다. 자, 이런 거 하지 마세요. 상식선 안에서 하면 절대 조사 안 나옵니다. 그 다음 여기 차입금. 부모님한테 내가 5억을 빌렸다고 해서 5억을 여기다 적었어요. 여기다가 5억 적는 순간 이 5억 갚을 때까지 국세청 관리 들어간다고 보시면 됩니다. 관리를 원하시면 여기다 적으시면 돼요. 지금까지 제가 말씀드린 거 말고 누가 봐도 이상한 것들, 그런 것들만 안 적으면 돼요. 첫 번째는. 그 다음 두 번째, 제가 이것도 계속 강조를 드릴 텐데 제발 본인 스스로 세금 낼 행동은 하지 마세요. 그래서 지금 여기 조정 대상 지역이랑 비규제 지역은 이 증빙 서류를 안 내기 때문에 솔직히 별로 고민할 게 없어요. 이거를 왜 저는 고민하시는지 모르겠는데 이거는 오로지 계획서기 때문에 전혀 고민 안 하셔도 된다고 말씀드리고, 자, 그 다음 저희가 중요한 건 이거죠. 지금 여러분들이 다들 궁금해 하시는 이 투기 가열지구, 이 증빙 서류 내는 거, 이것 때문에 다들 걱정이시잖아요. 이거에 대해서 제가 확실하게 알려드리겠습니다. 자, 또 말씀드리는데 이 자금 조달 계획서의 목적은 뭐죠? 자, 세금입니다. 증여세를 거두려는 게 목적이에요. 그러면 도대체 이 증여세는 얼마를 내고 이 차용증은 어떻게 쓰는 거고 제가 왜 증여세는 내지 말라고 하는지, 자, 이거에 대해서 제가 상세하게 엑셀로 다 계산해서 다 보여드릴게요. 뭐 다른 상황은 크게 고려를 안 할게요. 대부분 이제 부모님한테 돈을 많이 융통을 받으시잖아요. 그러면 부모님한테 돈을 받을 때 이게 이제 증빙 서류를 내야 되니까 이때부터 이제 문제인 거예요. 아까 전에 조정 대상 지역이랑 비조정은 증빙 서류를 안 내잖아요. 전세 자금으로 한다고 해놓고 나중에 실제로 내가 살고 있는데 자금 소명이 온다. 그러면 그때 가서 부모님한테 돈 받고 있다고 차용증 보여주시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런 차용증도 미리 준비를 해야 되는 건데 뒤에 다 말씀드릴게요. 근데 지금 이 투기 가열지구는 애초 처음부터 이 증빙 서류를 보여드려야 되기 때문에 철저히 준비할 필요가 있어요. 그래서 부모님한테 돈을 받을 때 어떻게 받으면 가장 효율적인지 그거를 말씀드릴게요. 자, 우선 증여세부터 아셔야 되는데, 자, 증여세 세율은 이렇게 되고, 자, 그 다음 증여재산 공제 한도라고 있어요. 이 돈을 주면 세금은 안 낸다 이거죠. 배우자한테 줄 때는 6억까지 공제고, 자, 직계 좀비소. 그러니까 내가 부모님한테 받을 때는, 내가 자식한테 줄 때는 5천만 원까지 비과세예요. 근데 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 원이죠. 그 다음 기타 친족. 뭐 대표적으로 며느리, 사위가 되겠죠. 그렇게 줄 때는 1,000만 원까지는 공제가 된다. 저희가 지금 중요하게 생각해야 될 건 이거예요. 자, 이거는 공제를 받는 거기 때문에 5천만 원은 무조건 받는 게 좋죠. 세금 안 나가니까. 1,000만 원까지도 받는 게 좋습니다. 부모님이 나한테 줄 때 나뿐만 아니라 이제 며느리한테도 1,000만 원 주는 거죠. 자, 그럼 도대체 증여세율이 얼마 나오길래 증여세를 내지 말라고 하는가 라고 보시면 지금 다 제가 계산을 한 건데, 자, 1억부터 지금 10억까지 제가 계산을 해놨어요. 중간에 2억 1,700만 원이 있는데 요거는 제가 그 차용증 때문에 넣어 놓은 거라서 차용증에서 제가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세율이 1억까지는 10%, 5억까지는 20%, 그 다음 그 뒤로 30% 이렇게 있는데 공제가 5천만 원까지 된다고 했죠. 그러니까 만약 부모님이 저한테 1억을 주면 5천만 원이 공제되고 그 5천만 원에 10%면 얼마죠? 500만 원이죠. 그러니까 여기가 지금 실제 납부해야 되는 증여세인 거예요. 그러니까 부모님이 나한테 4억을 줬다 보태라고, 그러면 본인은 증여세를 얼마나 내야 되냐면 6천만 원을 내야 됩니다. 자, 만약 5억을 주셨어요. 그러면 8천만 원을 내야 되고, 한 7억을 주셨어요. 그러면 1억 3,500만 원을 내야 됩니다. 어떻게 보면 완전 생돈이죠? 내 돈 생돈이 그냥 나가는 거예요. 그래서 이거 보실 분들은 잠깐 멈춰놓고 이 증여세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랄게요. 그러면 차용증은 도대체 뭐냐? 지금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부모님한테 돈을 빌릴 때는 증여를 해서 증여세 내지 말고 공제받는 범위 5천만 원까지만 증여를 하고 나머지는 다 차용증을 써라라고 얘기를 하는데, 자, 그러면 이 차용증은 도대체 어떻게 써야 되는지, 그 다음 이 차용증의 이자, 여러분들이 많이 물어보시는 이 차용증의 이자는 몇 프로로 써야 되고, 자, 이걸 또 절세하는 방법이 있어요. 이거는 뭐 불법 탈세 그런 게 아니라 합법적인 겁니다. 합법적으로 절세하는 방법을 제가 알려드릴게요. 여러분들이 이런 거 보실 때 정확하게 이 법령을 보시고 계산해 보시면 좋아요. 자, 여기 법에 정확히 뭐라고 적혀 있냐면
적정 이자율보다 낮은 이자율로 대출을 받은 경우에는 이 금액을 증여재산으로 치겠대요. 그러니까 저희가 지금 아까 증여로 가면 세금을 얼마 내죠? 엄청 많이 내잖아요. 그러니까 증여로 하면 안 돼요. 그러면 이 적정 이자율이 도대체 몇 프로냐라고 보니까 여기 오른쪽에 보시면 기획재정 불형으로 정하는 당좌 대출 이자율이란 1000분의 46. 그러니까 4.6%인 거죠. 엄청 세죠, 어떻게 보면. 자, 기본적으로 4.6%는 돼야 증여로 안 본다는 거예요. 여기서 또 좋은 점이 하나 있어요. 뭐냐면 다음 각 호 구분에 따른 금액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 금액 미만인 경우는 제외한다고 적혀 있어요. 자, 이게 무슨 말이냐면 1년 동안 1000만 원 정도의 이자 차익은 증여세로 안 본다는 거죠. 저희는 이거를 이용할 거예요. 그래서 이걸 정리를 해드리면 저희가 이 차용증을 쓰는 주 목적이 뭐죠? 증여세를 안 내려고 하는 거잖아요. 합법적으로. 왜냐면 증여세가 너무 세다 보니까. 그래서 이 차용증을 쓸 때 증여세로 간주가 되면 안 돼요. 간주가 안 되려면 아까 뭐라고 했죠? 법정 이자율을 지킬 것이라고 했어요. 4.6%. 아까 또 무슨 조건이 있었죠? 1년 이자가 1000만 원 미만이면 제외된대요. 자, 이거를 제가 엑셀로 또 만들었는데 자, 여러분들 요거 이제 멈춰놓고 한번 잘 보시기 바랄게요. 제가 이제 하나씩 설명드릴게요. 자, 저희가 아까 법정이자 4.6%라고 했잖아요. 그 중에서 1000만 원까지는 상관이 없다 했잖아요. 그래서 이거를 계산을 해보면 자, 2억 1700만 원을 부모님이 나한테 2억 1700만 원을 빌려주면 법정이자 4.6%로 치면 얼마냐면 1000만 원 미만이에요, 딱. 자, 이거는 1000만 원 미만이죠. 미만이기 때문에 이 이자는 안 줘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말이냐면 지금 실제 저희가 법정이자 4.6%로 차용증을 써야 되는데 4.6%로 안 써도 되고 0%로 써도 된다는 거예요. 한마디로 지금 2억 1700만 원까지는 부모님이 나한테 차용증 돈을 빌려줄 때 무이자로 빌려줘도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탈세가 아니라 절세인 거예요. 합법인 거예요. 아까 보셨듯이 1000만 원 미만은 제외한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이게 그 1000만 원인 거예요. 그러니까 법정 이자로 1000만 원 미만인 구간이 딱 2억 1700만 원이다. 한 2억 정도 필요하다고 하면 여러분들 굳이 거기다가 4.6% 이거 적지 마세요. 그냥 이 0% 적으시면 됩니다. 0% 적고 무이자로 그냥 빌려서 계속 쓰시면 되는 거죠. 자, 만약 이거를 지금 증여를 했다면 얼마를 내야 되냐면 지금 생돈 2천만 원을 날려야 되는 거예요. 2천만 원, 2,300만 원. 뻔한 2천만 원을 아낄 수 있는 게 그냥 2억까지 무상으로 빌려주면 된다. 라는 게 중요한 거고. 자, 그러면 이 이상 금액을 빌려야 될 때는 어떻게 되냐면 자, 이것도 제가 계산을 다 했습니다. 자, 실제 4.6%로 계산했을 때 이게 실제 법정 이자로 납부해야 되는 거고 그럼 저희는 여기서 1000만 원 빼면 되죠. 그러니까 1000만 원까지는 상관없어요. 그래서 999만 원을 빼면 이제 380만 1원이 되죠. 그래서 이걸로 다시 역산해가지고 이자율을 계산해보면 이것도 제가 그 1000만 원을 안 넘기기 위해서 올림을 한 거예요. 자, 3억을 빌려주면 저희는 1.27%만 주면 돼요. 법정 이자로 4.6%를 계약해야 되지만 1000만 원 미만까지는 상관없기 때문에 실제로 1.27%로 계약을 하면 됩니다. 자, 그 다음 4억일 때는 2%죠. 5억일 때는 2.6%, 6억일 때는 2.9%. 자, 이렇게 제가 계산을 다 해놨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차용증을 만약 쓰실 거면 이 가격대에 맞춰서 이 이자율을 적용하시길 바랄게요. 자, 이건 합법입니다. 자, 그럼 이렇게 되면 월 납입금이 얼마냐? 뭐 납입금이라고 하긴 뭐한데 내가 부모님한테 드려야 될 용돈은 얼마냐? 자, 3억 정도 빌리면 매달 30만 원씩만 용돈으로 드리면 돼요. 그러니까 그 다음 5억 정도 빌리면 100만 원 정도 이 용돈을 드린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지금 이렇게 하면 크게 10억으로만 생각해보면 자, 10억을 증여하면 얼마죠? 자, 증여세로만 2억을 내야 돼요. 이게 지금 말이 되나요? 이게 10억을 주면 2억 2,500을 증여세로 내야 돼요. 이거 진짜 너무 아깝죠? 근데 이거를 부모님이랑 차용증을 맺으면 부모님한테 주는 돈이 얼마다? 3,600만 원이죠. 근데 이 3,600만 원이 없어지는 돈이에요? 아니죠. 이 3,600만 원이 누가 가져가죠? 부모님이 가져가는 거예요. 부모님이. 증여세 같은 경우는 그냥 바로 이제 정부에다가
세금으로 내는 거잖아요. 근데 이 돈은 뭐냐면 이제 부모님이 나한테 빌려줘서 나는 10억을 쓰고 나는 부모님한테 이만큼의 용돈을 드리는 거예요. 상부상조하는 거죠. 근데 요렇게만 되면 좋은데 요즘은 지금 국세청에서 어디까지 조사를 하려고 하냐면, 자, 이게 지금 생각을 해보면 부모님 입장에서는 어떻게 보면 이게 지금 소득인 거잖아요. 맞죠? 제가 이제 부모님한테 이자를 주니까 이게 이자 소득세거든요. 그래서 지금 이 이자 같은 경우는 이자 소득세가 27.5%예요. 엄청 세죠? 솔직히 이거를 실제로 신고하고 내시는 분들은 많지 않을 거예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2천만 원 미만, 한 6억 5천? 이까지는 제가 볼 때 크게 신경을 안 써도 될 것 같은데, 자, 이게 7억 정도 넘어가면 이게 실제로 부모님한테 입금되는 금액이 한 2천만 원이 넘죠. 그러면 부모님이 소득이 없으시더라도, 자, 이걸로 종합소득세를 신고를 해야 되는 거죠. 부모님이 소득이 또 있으시다 그러면 이거를 합산해서 종합소득세를 내셔야 되는데, 이거는 뭐 각자의 판단에 맡길게요. 그래서 제가 여기다 적어놨죠? 이쪽부터는 종합소득세를 조금 신경 쓰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이 기준으로 어떻게 보면 가장 좋은 건 뭐죠? 자, 2억 1,700만 원. 무이자. 가장 좋죠. 무이자로 부모님한테 2억 1,700까지는 빌릴 수 있습니다. 고민하지 마세요. 그냥 빌려도 돼요. 합법입니다. 무이자에다가 내가 부모님한테 이자를 주는 게 없으니까 부모님 종합소득세도 신경 쓸 필요가 없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가장 최고의 절세 방법이다. 그러니까 제발 증여세 내지 말고 제발 차용증 쓰세요. 그래서 제가 처음에 썸네일에 제발 증여세를 내지 말라는 게 이것 때문입니다. 딱 아까 과세 범위 5천만 원. 딱 그까지만 내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이 차용증을 쓰고 나서 국세청이 봤을 때 약간 합리적이어야 되잖아요. 급조한 게 아니라는 거를 저희가 증명해야 되기 때문에 차용증을 쓰고 나서 주민센터 가서 저희 그 계약서 확정일자 받잖아요. 그거랑 똑같이 확정일자를 받으세요. 그러면 이게 날짜가 이미 거기다 찍히기 때문에 공인된 문서로 인정을 받는 거죠. 그래서 이게 가장 심플한 방법일 것 같아요. 우선 차용증을 쓰고 주민센터 가서 확정일자 받는 게 가장 좋다. 그 다음 뭐 공증 취급하는 변호사 사무실에서 받을 수도 있는데 굳이 이럴 필요까지 있나 싶네요. 그냥 주민센터 가서 확정일자 받으면 됩니다. 그 다음 기분 좋게 부모님 용돈 드리세요. 그냥 용돈 드리면 되죠. 그 다음 아까 말씀드렸듯이 받는 사람은 종합소득세 신고 조심하시기 바랄게요. 그래서 이것도 제가 이제 시나리오를 말씀드리면, 자, 이거 또 말씀드릴게요. 자, 자금 조달 계획서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 오로지 세금을 거두려는 목적이에요. 이 두 개만 명심하면 됩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지금 집이 8억이다. 그 다음 내 상황이 본인 연봉 6천, 1년 카드 2천, 2년 뒤에 완공. 이라고 예상했을 때 집이 8억이고 주변 전세가가 4억이라고 칠게요. 자, 그러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하면 된다? 자, 본인이 지금 예금이 1억 있어요. 이게 지금 투기 가열지구라고 생각을 했으니까 증명서를 내야 되잖아요. 그래서 내 예금에 지금 1억 있다 치면 예금 증명서를 내면 되죠. 그럼 아무 문제 없습니다. 그럼 예금 1억을 여기다 적고, 자, 미래소득. 어쨌든 내가 2년 동안 지금 여기 보면 4천만 원 정도죠. 내가 승진이나 뭐 그런 것들 때문에 1억 정도를 모을 수 있겠다. 그럼 이제 여기 미래소득에다가 1억 정도 적는 거예요. 그러면 얘는 증빙서류가 없잖아요. 이제출 사유서를 그냥 쓰시면 됩니다. 왜냐면 합당한 이유가 있죠. 2년 뒤에 완공되니까 2년 동안 나는 1억을 벌 거다. 그래서 여기에 1억, 그 다음 여기다가 미래소득이라고 해서 1억 적고, 부모님 비과세 얼마까지 받을 수 있다고 했죠? 5천만 원 받을 수 있죠? 자, 그럼 여기다 5천 적는 거예요. 5천 적고, 신용대출 5천 정도 저희 받을 수 있잖아요. 그래서 5천 정도 받고, 뭐 이것도 당연히 증빙서류 낼 수 있죠. 여기다 5천 적고, 주변 전세가가 4억이다. 자, 그러면 여기다 4억 적으세요. 자, 여러분들이 실제로 차용증을 썼다고 해도 전세가가 4억이면 전세를 놓는다 생각하고 여기다 4억을 적으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어떻게 됐죠? 8억이 맞춰졌죠? 8억이 맞춰졌으면 저희가 소명할 건 다 소명했잖아요. 이거 소명했고, 이거 소명했고, 이거 소명했고, 전세가도 합리적이고, 미래소득도 이제 국세청에서 계산해보니까 뭐 1억 정도 될 것 같아. 그러면 뭐 이거는
더 이상 조사 대상이 아닌 거죠. 내가 전세를 안 놓고 만약 들어갔는데 나중에 어떻게 또 국세청이 알고 너 계획한 거랑 다른데 그러면 이제 소명해. 그러면 그때 가서 이러한 것들을 얘기를 해주시면 돼요. 그러니까 제가 계속 말씀드리지만 본인 스스로 세금 낼 행동은 하지 마세요. 요즘은 분양가 상한제 때문에 이제 실거주를 해야 되는 집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근데 이런 거는 뭐 얄짤없이 그냥 이거 적어야 돼요. 뭐 별 수 없습니다. 실거주를 해야 되는 것들은 얄짤없이 이거를 적어야 된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결론을 말씀드리면, 자, 1번. 자, 말 그대로 자금 조달 계획서입니다. 여러분들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제가 쉽게 다 설명드렸죠? 그래서 어렵게 생각하지 않으셔도 된다. 자, 두 번째. 이 자금 조달 계획서의 목적은 뭐다? 자, 오로지 세금. 그 중에서도 이 증여세. 증여세를 거두려는 게 목적이기 때문에 이 목적을 분명히 알고 자금 조달 계획서를 적어라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 다음 3번. 본인 스스로 세금 낼 행동은 하지 말자. 제발 적었죠? 제발입니다. 제발 본인 스스로 국세청에 관심을 받는 행동은 하지 마세요. 자, 그 다음 마지막으로 이 엑셀 파일 보여드릴 테니까 이거 자세히 보실 분들은 멈춰놓고 캡처를 뜨시든가 멈춰놓고 캡처를 하셔도 되고, 이거는 다시 말씀드리지만 탈세 아니에요. 절세입니다. 합법입니다. 합법적으로 저희가 최대한의 누릴 수 있는 이자율이 이 정도다 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여러분들 청약 당첨되시면 자금 조달 계획서 잘 쓰시고, 오늘 영상이 도움되셨다면 좋아요랑 구독, 그 다음 알림 설정까지 부탁드릴게요. 감사합니다.